그래서 휴식과 운동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로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력을 증진해서 음식 먹은 것이 에너지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정화를 시키고, 산소 공급으로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로 쓰고, 이렇게 소화를 통해 흡수를 통해서 포도당 땔감을 만들고, 땔감을 태울 수 있는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원기를 배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기가 배양이 돼야 이제 백혈구도 활성화가 되고, 백혈구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고, 이제 상처난 그러한 세포 조직도 재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비만도도 건강 증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도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의 균형, 이것이 바로 건강 체질로 가는 건데, 소모량은 적고 섭취량이 많으면 비만해지죠.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것, 그런 기술도 힐링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것도 잠자면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만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혈량 식이요법, 따뜻한 성미의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중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이제 에너지의 소모를 이제 도모하는 것인데, 체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이거 가지고 1시간 운동하면 300에서 한 500kcal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상당한 양이죠. 우리가 라면 하나, 햄버거 하나 정도 먹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가 수련을 1시간 동안 아사나 동작 중심 수련하게 되면 100kcal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3배에서 5배 정도 에너지 소모량이 있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오장육부의 음양오행을 균형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이게 힐링 기술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간에 병이 들면 간경락하고 통하는 그러한 줄기는 다 병이 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타구니 쪽이 땡기고 아프다, 또는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것도 간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이 뭐 침침하다 그러면 간목을 눈을 배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침침한 것도 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음양오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즉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한열로 개념으로 이제 통섭 원리를 이렇게 귀속을 시켰기 때문에 간이 차갑냐 뜨겁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간 경락이 흐르고 있는 모든 줄기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병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차가운 기운의 증상, 뜨거운 기운의 증상. 뜨거운 기운은 왜 생기느냐? 주로 막히거나 기의 흐름이, 아니면 염증이 있거나 하면, 염증이 생겼을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열입니다. 그리고 붉게 되고, 그리고 기능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 찾아오고 붓고 충혈이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팽창이죠. 그래서 열 있으면 팽창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 염증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갑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심장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혈액이 순환하는 통로,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혈액이 이제 끈적거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의 한열을 조절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열이 있다. 분노는 열이 있는 거죠. 마음이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은 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차가운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교감신경은 열로 보고 부교감신경은 한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열이 많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거든요. 부교감신경은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이거에 대한 비율은 1.5대 1이 비율이 이제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에 대한 마음 상태, 우울, 죄책감, 무거움,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진압력 부족, 우둔, 그 다음에 의욕상실, 이런 것들이 한에 해당이 되고, 열에 해당되는 것은 분노, 혐오, 불안, 정신분열, 불면, 시스테리, 이런 것들은 열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한열을 조절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이 많이 받쳐 있으면 고요한 명상을 해주고, 또 지나치게 이제 또 가라앉아 있으면 이 가라앉은 것을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기술이 바로 힐링 기술입니다. 다음은 힐링과 에너지, 힘의 관계입니다.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힐링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기가 있어야 되고, 원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하더라고, 원기 배양. 그래서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100% 충전이 되어 있으면 원기가 왕성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공장에서 이제 잘 공장이 작동이 돼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순환이 잘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신균형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면 오장육부, 한열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질병이 오던 것이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오행 기술이 균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신체의 한열 균형, 이것도 이제 신체에서는 체온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항상성, 마음의 한열 균형은 이 자율신경계, 이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균형, 무엇이 황금 비율은 긍정과 부정은 1.6대 1, 그리고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계 균형은 1.5대 1의 비율로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다 설문지라든가 또는 측정 도구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양오행 속성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표들은 바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진단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치료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라는 말을 이제 써서는 안 되는데, 건강진진에서는 진단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 표들은 이제 심신 상태를 살피고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이런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귀중한 도구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모든 사물과 그리고 마음, 정신, 그리고 건강 증진 기술까지도, 예를 들면 요가에서 하는 행법이 있어요. 뱀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부장가사나라고 하는데 코브라 자세라고도 하고요. 이제 양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서 천정을 향해서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인데, 이러한 동작은 이제 간의 기운을 도와주거든요. 간에 항진된 기운을 떨어켜주는,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에도 좋고, 즉 근극목이죠. 그리고 가슴을 넓혀주기 때문에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장가사나는 어디에다가 오행으로 배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폐의 금이죠. 폐의 금, 즉 금에 오행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금은 서늘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 부장가산을 하게 되면 상체를 들어서 위로 올라온 더운 열기를 다리 쪽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수승하강, 그래서 하강을 시키죠. 금은 하강이라고 그랬죠. 금의 속성은 하강시키는 속성이라고 오행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가 행법 중에 이 부장가사나 뱀자세, 코브라 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에다가 이제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폐의 금